80대 정도 되셨는데요. 자궁암에 걸렸던 이 할머니가 참석을 하셨는데요. 뭐 림프 뼈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서 결국 이제 말기암으로 진단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암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끼리 모이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요? 이제 우리 프로그램 안에 암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이 경험하신 분들끼리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스몰 그룹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주제가, 제가 던지는 주제가 암은 병이 아니다. 암은 삶을 바꾸라는 신호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는 병을, 특히 암이라는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좋은가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여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 자신이 살아오면서 깊은 충족감을 동반했던 기쁨이나 행복감을 느꼈던 것을 최소한도 5개 정도를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신에겐 기쁨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같은 그룹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와, 맞아. 자신에게도 깊은 충족감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행복한 삶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낸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어느 이제 할머니가 한 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셨어요. 80대 정도 되셨는데요. 자궁암에 걸렸던 이 할머니가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 할머니는 이 몇 년 전에 그 뭐 림프 뼈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서 결국 이제 말기암으로 진단 받으신 거예요. 병원을 몇 군데 찾아다녀 보셨는데 다시 또 진찰 받고 해보셨지만 연령적인 나이적인 문제도 있고 하셔갖고 항암이나 뭐 수술 같은 건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할 수가 없다, 병원에서 이렇게 단 방사선 치료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입원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예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방사선도 이제 치유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부터는 병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라고 이렇게 통보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퇴원 후에 집뿐만 아니라 물건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자기의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처분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려놓고 태울 거 태우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뭔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좀 후련해지고 안정되고 편안해짐을 느꼈다고 이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중에 이제 주변의 권유로 이분이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있다고 하니까 참여하게 된 이런 분이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서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어쨌거나 죽지 않기 위해서 막 어떻게든 암을 한번 없애기 위해서 자신에게 막 집착하고 엄격하게 막 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큰 압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암이 있든 없든 우리 인간은 다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남편도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딸도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 이런 언젠가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을 막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까지를 한번 소중히 즐기면서 한번 충족감 있는 한번 삶을 살아보자. 보다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 할머니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았었는데요. 시집으로 오면서 일단 시어머니를 막 간호하고요. 또 한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6형제였대요. 남편이 그 장남이었는데 그 가족들을 또 뒷바라지하고 자신의 시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고 살으신 분인데요. 그리고 또 자기의 일은 항상 뒤로 미루고 그러면서 결코 자신의 어떤 순서가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아기가 태어나니까 또 아기를 위해서, 그 다음은 또 손주가 태어나니까 손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살아오셨다고 해요. 돈도 시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지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악인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인데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암을 경험한 사람들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참가하면서 순수하게 처음으로 시간과 돈을 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후부터는 자신이 먼저 친구들에게 차를 마시러 가자고 하고 또 멋진 곳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이제 살으신 분인데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식단도 막 금욕적으로 막 엄격하게 현미 야채식만 막 고집하면서 식사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한테 확 와닿도록 야채뿐만 아니라 고기하고 생선도 그리고 때로는 달달한 음식도 자신의 마음과 신체가 기뻐하도록 이런 밸런스를 맞춰서 먹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일상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래서 항상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이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후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암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의사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또 반년 후에 이렇게 이제 검사하러 오시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할머니는 그 의사에게 자신이 어떤 것에 몰두하고 있었는지를 일절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의사는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비판받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에 소중히 간직해 두기로 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현명한 자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주위가 옳다고 납득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항상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어떤 정보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내게 정말 올바르다. 또 이런 것들이 깊이 있는 어떤 믿음으로 나온 것이라면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의사나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설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응원해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암 경험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치유다. 뭐 이런 얘기를 할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암이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어떤 의학적인 어떤 근거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 사이먼 선생님이 74년부터 78년까지 1974년이에요. 4년 동안 이런 치료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암 환자들을 모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81년도에 호주 정신의학회에 이게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 193명의 암 환자들, 그 당시 정말 말기암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치료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암 환자들만 모아서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 43명이 생존해 있는 것을 4년 뒤뿐만 아니라 5년 뒤에도 계속 생존해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해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확률이 말기암을 진단받고 전이하고 말기암을 진단받으면 그 당시 확률은 1%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세계의학회가 이쪽에 이제 관심 갖기 시작한 계기가 됐던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뭐 통계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삶의 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확실해요.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또 암을 진료하다 보면은 뭐 암에 대한 어떤 괴로움보다 우리의 생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정적 감정이 너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막 긴장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 불면이나 만성 피로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런 변화는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한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직 이게 뭐 10년 정도 제가 이제 이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과거에는 저는 이제 음식을 가지고서 이제 치료하는 일을 하다가 좀 한계를 또 의학의 한계를 느껴서 이분의 의학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가 하게 된 것은 이제 7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 변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확실히 많이 느낄 수 있고요. 혈액 검사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말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 그건 좀 우리가 좀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까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이제 안 하던 것 프로그램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은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이 선생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의학이 이제 솜돌이채 같은 흔들렸다 그러는데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상당히 이렇게 릴렉스하고 잘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긴장을 좀 릴렉스하고 삶을 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제 삶의 목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저도 이제 언제 암에 걸려도 정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암이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점이라고도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늘 거치레를 하는 성향이라고 제가 수없이 반복하고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늘 거치레를 하는 성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저를 쳐다보니까 늘 거치레를 하는 성향을 제가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조금만 저를 비판해도 그걸 변호하려고 하는, 두 번째가 늘 자신을 변호하려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쉽게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데 불안과 분노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런 긴장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출하는 기회들을 제대로 내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지금까지 삶에 7년 전의 삶과 7년 후의 삶은 이제 확실히 바뀌게 되는데요. 저의 어떻게 보면 지금 삶의 목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내적인 기쁨을 체험하고 그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이 신념이 생긴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삶이 즐겁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즐겁고 또 같이 여러 명하고 같이 있으면 또 여러 명하고 같이 있어서 즐거워지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변화한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상당히 많은 질병이 좀 해소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의 삶의 목적은 행복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사는 거다 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사람마다 의미하는 게 좀 달라질 거예요. 어느 분은 감명 깊은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맞아, 나도 그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나하고는 거리가 머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좀 릴렉스하고 좀 내려놓고 자신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본인 스스로 자기가 긴장돼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걸 좀 한번 알아차리시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좀 제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